이런 집들은 전세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명작을 만들어 드리는 부동산 명작 한명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해 보셨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뭐 전세 계약을 하든 월세 계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임대인으로서 아니면 매도자로서 아니면 매수자, 이 전월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일을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중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차근차근 생각을 한번 과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임장이라는 걸 가서 그 집이 아니면 그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매도자든 임대인이든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가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 서로 시간이 맞는 날짜를 맞춰서 계약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잔금을 통해서 그 물건을 로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등기를 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세 계약에서 잔금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일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 일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잔금을 치를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잔금일에 부동산에서는 그 들어오시는 임차인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들어오시는 임차인을 위해서 계약 당일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한번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잔금일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훑어봤고, 그 다음에 소유자인 본인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하고 얼굴 확인했고 신분증 확인했기 때문에 잔금일에 저희가 부동산에서 확인시켜 드리는 등기부 등본을 대충 훑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잔금일에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훑어보게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다고 하면 대충 훑어보면 안 되겠네, 정말 중요한 일이었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건데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원래 채권 계약이고, 그리고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 일들은 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계약하고 물권 계약에 이 상충이 돼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채권 계약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이루어진 물권 계약이 이 다툼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인 채권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채권 계약의 물권화라는 이름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 계약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채권 계약인 전세 계약의 물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채권 계약이 뒤로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물권화가 됐기 때문에 선순위, 어떤 게 먼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전세 계약의 물권화를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인들이 지금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30일 날 전입을 해서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7월 1일 0시부터 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31일 날 그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게 6월 31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6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큰 맹점은 전입신고를 했었을 때 이 대항력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냐? 7월 1일 0시부터 생기고, 그리고 등기를 치게 되는 권리인 새로운 매수자나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6월 31일부터 그날 당시부터 바로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동시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금일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려서 혹시라도 매매가 돼서 등기가 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 돼서 등기가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등기 신청 중이라는 표식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잔금일 날 잔금을 치르고 전입을 하려고 했었을 때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등기 신청 중이라는 메시지가 등기부에 한 줄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등기 신청이 되어 있는 이게 어떤 종류의 등기인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잔금일 날 아무 문제도 없는 집입니다. 등기 신청이 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마지막으로 등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전입을 하고 한 2, 3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 더 등기를 한번 열람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 부동산으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람을 해 드리는데요. 같은 동일한 날짜에 등기가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이 되는데, 내가 그날 등기 열람을 했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 열람한 시점 이후에 접수가 됐다고 하면 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안전하다라는 담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반드시 며칠 뒤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한 번 더 열람해 보시는 이 부분까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높고 그거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거나 아파트를 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지만, 실제로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 집의 매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얼마인지 책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집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율이 집값에 비해서 퍼센테이지 비율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값을 포기하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을 포기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 계약의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 유형에 대한 공부들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은 잔금일날 임대인이 잔금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전세라는 거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이 보증금으로 기존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신규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신규 임차인의 대출 금액은 임차인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이 사기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임대인이 잔금일 날 나타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이 받은 대출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편취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져서 사기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잔금일 날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이런 시간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반드시 올 수 있는 시간에 잔금을 치르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임차인의 대출을 편취해서 도주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못한다면 날짜를 반드시 맞추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살펴봐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전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 계약서를 쓸 때 잔금 이길까지 어떠한 행위의 일체 등기 업무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변경이 없거나 아니면 대출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한 줄 더 써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 드리는데요. 이 전세권 설정은 등기에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건화가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전세권이라는 거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하고는 다르게 이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시 빌리는 게 아니라 그 권리까지도 내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해야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전세권보다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보증보험에는 전세권에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내가 전세 만기가 돼서 나가고자 했었을 때 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었을 때, 나는 내 전세 만기가 끝났었던 시점에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을 먼저 받고 이 집을 채권 형태로 임대인에게 설정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증보험, 나에게 있어서 전 재산인 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 부분은 꼭 가입하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만 전세 의뢰를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많은 수의 전세 사기는, 우리가 부동산 사장으로 알고 있는 사장은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이 있는 실장을 부동산 사장으로 등록을 해서 부동산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런 일련의 부동산들이 전세 사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격증을 건 그 실장도 사실은 피해자기는 하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일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동정의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서는 직원이든 아니면 부동산 사장이든 부자격자가 없는 부동산을 찾아서 우리가 전세 계약에 의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전세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월세로 보증금을 아주 낮게 해서 들어가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보증보험이 왜 안 되냐면, 집값에 비해서 턱없이 전세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이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값은 높은데 근저당 설정이 선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었을 때,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세를 들어갈 경우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신규 임차인의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잔금일날 임대인이 도주하고 잔금일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짐을 내리고 잔금하러 부동산에 왔는데 임대인이 도주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잔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로 이사를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점유를 빼는 순간 우리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로 짐은 다시 올리고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지만 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전세 사기 유형의 몇 가지 하고 우리 전세 세입자 임차인들의 대항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우리 부동산은 고객님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안전한 거래를 성사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명작으로 만드는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